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 내가 제일 잘났지. 이즈리얼의 패시브 끌어오르는 주문의 힘입니다. 이즈리얼이 스킬을 맞출 때마다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패시브인데요. 총 4번까지 중첩이 됩니다. 중첩의 횟수는 이즈리얼의 체력바 밑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는 중첩이 1번 되었네요. 이렇게 스킬을 맞출 때마다 스택이 2개, 3개, 4개 증가하게 되고 미니언의 스킬에 맞춰도 스택이 쌓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끌어오르는 주문의 힘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격 속도를 올려준다는 건데요. 이 공격 속도는 이즈리얼의 딜량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교전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미드에서 대치 중인데 교전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스킬을 사용해서 스택을 미리 쌓아놓고 교전을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즈리얼의 Q 스킬 신비한 화살입니다. 이즈리얼이 앞으로 화살을 날리는 스킬인데요. 신비한 화살은 사거리도 길고 투사체 속도도 빠르며 마나 소모량도 적은 데다가 재사용 대기 시간도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비한 화살은 적중시 발동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점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비한 화살을 적에게 맞추잖아요. 이때 몰락한 왕의 검, 3회 일체, 리치베인의 아이템 효과가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즈리얼은 멀리서 신비한 화살만 날려도 적에게 아이템 추가 피해까지 입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비한 화살은 적에게 맞출 때마다 다른 스킬들의 쿨타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신비한 화살만 계속 맞춘다면 다른 스킬들까지 더 빨리 재사용을 하며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화살은 마나 소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중에다가 계속 사용을 한다면 여신의 눈물 스택을 더 빨리 쌓을 수 있겠죠? 신비한 화살의 단점으로는 치명타가 터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이즈리얼은 치명타 아이템보다는 적중시 효과가 있거나 스킬 쿨감이 있는 아이템을 가는 게 좋습니다. 이즈리얼의 W 스킬 정수의 흐름입니다. 이즈리얼이 앞으로 구체를 날리는 스킬인데요. 이 구체는 챔피언, 드래곤, 바론, 포탑에만 적용이 됩니다. 미니언이나 정글 몬스터는 맞출 수가 없는데요. 즉 적팀이 미니언 뒤에 숨어 있어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정수의 흐름에 맞은 적에게는 표식이 남는데요. 이 표식이 있는 적에게 기본 공격을 하거나 스킬에 맞춘다면 표식이 폭발을 하며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구체가 폭발이 될 때 마나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마나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이즈리얼의 이 스킬 비전 이동입니다. 이즈리얼이 순간 이동을 하며 가까이 있는 적에게 화살을 발사하는 스킬인데요. 이즈리얼의 핵심 스킬이자 이즈리얼을 빛나게 해주는 스킬입니다. 비전 이동은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리의 매혹이나 럭스의 속박 등등 논타기 스킬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또한 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스킬입니다. 추가적으로 비전 이동으로 공격을 할 때 정수의 흐름 표식이 있는 적을 우선적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즈리얼 앞에 2명의 적이 있잖아요. 이때 이즈리얼이 비전 이동을 사용한다면 정수의 흐름 표식이 있는 적을 우선 공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수의 흐름과 비전 이동을 같이 사용을 한다면 표식을 터뜨리기가 쉽겠죠. 비전 이동의 단점으로는 쿨타임이 엄청 길고 마나 소모량도 꽤 높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화살을 최대한 적에게 맞춰서 쿨타임 감소 효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전 이동의 공격 사거리가 기본 공격의 사거리보다 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 공격의 사거리가 이 정도이지만 비전 이동은 기본 공격보다 좀 더 멀리서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즈리얼의 R 스킬 정조준 일격입니다. 이즈리얼이 앞으로 거대한 에너지파를 발사하는 스킬인데요. 정조준 일격은 글로벌 스킬이기 때문에 맵의 끝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또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광역 딜링이 가능한데요. 정조준 일격의 활용법으로는 라인전에서 풀숲에 숨은 다음에 적에게 정면으로 맞춰주면 좋습니다. 또한 교전이 시작하기 직전에 정조준 일격을 적들에게 맞춰서 끌어오르는 주문의 힘 스택을 가득 채울 수도 있죠. 추가적으로 정조준 일격은 용을 스틸할 수도 있고 멀리 도망가는 적을 처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준 일격은 정글 몬스터나 미니언에게 데미지가 50% 감소한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그렇게 라인 클리어용으로 정조준 일격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효율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즈리얼의 스킬 빌드는 우선 상대가 블리츠 크랭크 같이 위협적인 스킬이 있다면 2레벨의 비전 이동을 배우고 상대의 CC기가 위협적이지 않다면 2레벨의 정수의 흐름을 배워서 딜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비한 화살, 비전 이동, 정수의 흐름 순서로 마스터를 추천합니다. 이즈리얼의 스킬 콤보는 기본 콤보부터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정수의 흐름, 평타입니다. 정수의 흐름을 맞춘 후에 평타로 표식을 터뜨리는 거죠. 그 다음은 정수의 흐름, 신비한 화살입니다. 표식을 신비한 화살로 터뜨리는 거예요.
거예요. 다음 콤보는 정수의 흐름 비전 이동입니다. 비전 이동으로 표식을 터뜨리는 거죠. 다음은 정수의 흐름 비전 이동 평타 신비한 화살 평타입니다. 앞으로 비전 이동을 사용을 하며 콤보를 넣는 건데요. 앞비전을 했다가 역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의 CC기가 빠진 이후에 사용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엔 암살 콤보인데요. 우선 풀숲에 숨어서 적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정조준 일격, 정수의 흐름, 비전 이동, 평타, 신비한 화살, 평타를 사용하는 건데요. 정조준 일격을 맞추고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인 암살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대치 중에 사용을 하는 콤보인데요. 정조준 일격, 정수의 흐름, 평타, 신비한 화살, 평타, 비전 이동입니다. 우선 이 콤보는 대치 중에 정조준 일격을 맞추고 들어가기 때문에 끌어오르는 주문의 힘의 스택을 가득 채우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비전 이동을 최대한 아끼는 게 좋습니다. 생존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신비한 화살 전멸이 가능하고 정수의 흐름 전멸, 비전 이동 전멸, 정조준 일격 전멸이 가능합니다. 전멸 콤보 같은 경우는 상대가 스킬에 안 맞을 거리에 있을 때 기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궁극기에 안 맞을 각도이지만 순간적으로 전멸을 사용해서 맞출 수가 있죠. 이즈리얼의 추천 아이템 빌드는 우선 3일체 빌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있는 빌드인데요. 만약에 상대의 AP 암살자들이 너무 강력하다면 엘모셔스를 올리고 데드가 있다면 신발을 경직으로 빠르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간다면 아이오니아 장화를 가거나 만약에 상대의 CC기가 너무 많다면 헤르메스 장화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생명력 흡수를 챙긴다면 탐욕의 장화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어붙은 건틀릿 빌드인데요. 3일체 빌드랑 아이템이 딱 하나 바뀌어요. 상대의 AD 챔피언이 많을 때 가면 좋고 만약에 적팀 중에 따라붙는 챔피언이 있다면 얼어붙은 건틀릿의 효과로 생존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어붙은 건틀릿의 만화 옵션 덕분에 만화 문해와 시너지가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즈리얼의 추천 룬 빌드는 우선 정복자 빌드인데요. 지속 딜링을 강화해주는 빌드입니다. 스킬의 쿨타임을 감소시킨다면 비범함을 채택할 수 있고 만약에 체력 관리와 안정성을 올리고 싶다면 정복자 대신에 기민한 발놀림도 고려해볼 수가 있죠. 다음은 도벽 빌드인데요. 이즈리얼이 멀리서 신비한 화살을 맞추며 아이템을 얻는 빌드입니다. 현재는 정복자 룬의 효율이 엄청 좋아서 도벽 빌드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요. 나중에 도벽이 상향이 되거나 정복자가 너프가 된다면 이즈리얼의 다음 룬 빌드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즈리얼의 스펠은 힐과 전멸을 추천하는데요. 만약 우리 서포터가 힐을 들어준다면 힐 대신에 보호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즈리얼이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은 우선 자야입니다. 자야는 사거리가 엄청 길지 않고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챔피언인데요. 그래서 이즈리얼을 초반 라인전에서 강력하게 압박하지 못하고 이즈리얼과 동반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인 또한 라인전에서 이즈리얼을 압박하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베인의 구르기 스킬로 이즈리얼의 스킬을 피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럭스, 아리, 블리츠크랭크입니다. 럭스의 속박, 아리의 매혹 등등 챔피언의 중요한 CC기들을 비전 이동으로 회피가 가능하고 이즈리얼이 역으로 킬 캐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렌, 다리우스인데요. 이동기가 없는 챔피언들은 이즈리얼의 신비한 화살로 일방적인 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즈리얼에게 가까이 진입을 한다고 해도 비전 이동으로 거리를 다시 벌릴 수 있다는 점도 있죠. 이즈리얼이 상대하기 힘든 챔피언은 드레이븐, 미스포춘입니다. 강력한 라인전의 바탕으로 이즈리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죠. 그 다음은 브라움, 야스오입니다. 이즈리얼의 투사체를 막을 수가 있는 챔피언들인데요. 크리스타나 애쉬, 징 같은 경우는 빠른 라인 클리어로 이즈리얼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을 밀어놓고 다른 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상대는 징크스와 세라핀입니다. 이즈리얼은 우리 팀의 서포터가 엄청 강력하지 않은 이상 초반에는 라인을 받아먹으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 라인을 당기면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즈리얼의 라인 클리어 능력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선은 신비한 화살로 최대한 미니언을 받아먹으며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죽지 않으면서 미니언을 먹어줄게요. 집을 가서 여신의 눈물이랑 아이오니아 장화를 구입을 해주고 5레벨을 찍고 궁극기를 배웠습니다. 징크스가 집을 간 것 같아요. 일단 뒤로 빠진 다음에 궁극기를 사용하며 세라핀의 체력을 깎았는데요. 이전 이동으로 진입을 해서 딜링을 했습니다. 세라핀이 궁극기를 사용하네요. 정글 람머스가 아래쪽에 있고 현재 저는 보호막과 전멸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딜링을 했습니다. 세라핀의 포킹으로 체력이 많이 깎였어요. 이때 징크스가 전멸로 들어오길래 스킬을 맞추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열매로 체력을 회복해주고 풀숲 쪽에 와딩을 하나 해줬습니다. 세라핀 서포터의 특징은 이렇게 라인을 계속 민다는 건데요. 일단 포탑 옆에서 미니언을 받아먹어주고 올라프님이 적 정글 쪽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올라프님이 갱을 올 수 있게 궁극기로 적들의 체력을 깎아줄게요. 도준을 하다가 발사해서 체력을 깎고 올라프님이 갱을 오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더블킬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집에서 라인으로 복귀할 때에는 스킬을 써주면서 스택을 채워주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드래곤 라인 쪽에서 교전이 일어났어요. 상황을 한번 보고 궁극기를 사용해서 어시스트를 챙겼습니다. 적 정글이 죽었으니까 바로 용을 시도했는데요. 카타리나가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전 이동으로 살짝 거리를 벌리며 딜링을 했습니다. 딜링을 할 때에는 스킬 중간중간에 기본 공격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세라핀을 잡고 집에 왔습니다. 이 코어는 얼어붙은 건티를 구입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의 다리우스가 현재 성장이 잘 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얼어붙은 건티리스로 이따가 다리우스에게 슬로우를 묻혀줄게요. 세라핀이 깊숙하게 들어왔길래 비전 이동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했는데요. 브라움님이 전멸로 진입을 하시니까 따라 들어가 줄게요. 현재 세라핀이 앞으로 오고 있는데요. 세라핀이 사용할 스킬은 두 가지예요. 고음과 비트 발사. 이 스킬들을 사용하면 이전 이동으로 피하면서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세라핀이 지금 집을 간 것 같으니까 징크스를 압박했는데요. 카타리나가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평타랑 스킬을 써주며 빠져줄게요. 전멸로 거리를 벌리고 평타 캔슬로 신비한 화살을 날리며 카타리나를 잡았습니다. 그 뒤에 비전 이동으로 진입을 하며 정수의 흐름을 터뜨려서 징크스까지 잡았어요. 집을 가려다가 궁극기를 사용해서 라인에 밀어줬습니다. 이번에도 세라핀이 오고 있는데요. 비트 발사를 조심해야 돼요. 이전 이동으로 피해주며 바로 빠졌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인전이 끝났는데요. 이때부터는 미드로 가는 게 좋아요. 이즈리얼은 최대한 대치를 하면서 포킹으로 적의 체력을 깎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체력을 깎아놓고 우리 팀 딜러들이 진입을 하는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지금 다리우스가 성장을 엄청 잘했으니까 거리 조절을 최대한 해야 돼요. 카타리나가 궁극기를 사용하길래 다이브를 안 했는데요. 우선 포킹으로 카타리나의 체력을 깎고 궁극기를 사용하며 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용을 먹는데 세라핀이 견제를 하고 있어요. 세라핀의 전멸을 빼고 용을 먹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미드로 와서 포킹으로 적들이 체력을 깎아놓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적들이 죽어있고 세라핀은 뒤로 빠졌으니까 비전 이동을 사용하며 딜링을 했습니다. 다리우스의 포에게 끌렸는데요. 전멸과 보호막을 써주며 거리를 벌리고 포킹을 했습니다. 상대팀들이 미드 포탑을 부수려고 해요. 최대한 신비한 화살을 맞춰주며 딜링을 해줄게요. 으악! 이건 납비전을 해서 죽었네요. 그래도 팀원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다행이네요. 바론까지 먹어주셨어요. 팀원들이 위쪽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바로 지원해 갔습니다. 포탑을 부수고 바로 용을 시도했는데요. 세라핀의 궁극기가 빠지자마자 바로 진입을 했어요. 세라핀을 잡고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건 람머스의 도발과 에어본, 다리우스의 포획, 그리고 카타리나의 콤보인데요. 거리 조절을 꼭 해야 합니다. 다리우스가 들어오니까 보호막을 써주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신비한 화살을 맞춰서 궁극기의 쿨타임을 줄이고 궁극기를 사용하며 진입을 했어요. 이겼네요.
이번 판에는 상대 다리우스가 잘 컸기 때문에 얼어붙은 건틀릿을 2코어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몰락한 왕의 검을 구입을 해서 딜량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카타리나가 엄청 강력했다면 몰락한 왕의 검 대신에 엘모셔스의 아기를 구입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비적으로 운영을 해서 후반에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룬을 흡혈, 거인, 비범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라핀의 견제가 라인전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달콤한 룬을 들었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